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처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부의 이제 의지가 반영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처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면역이 생겨서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처방에 과연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각각의 시장 심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그 시작점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프라임이 있고 알트A라는 계급이 있고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이라는 이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있었는데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산층 이하 계층에다가 주택의 과도한 어떤 상승세에 힘입어 가지고 그 주택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많은 대출을 해줬다가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 회수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행이 부도가 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은행에서는 굉장한 어떤 공포심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부동산이 거품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뤄지는 이 자산 가치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진 겁니다. 은행이 잘못해서 담보대출을 좀 과하게 해줬다가 우리도 미국발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은 경제 파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포심이 은행에서는 존재를 했던 거고요. 이 파산이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거품이 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LTV, DTI를 통해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좀 발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제는 전세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 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는 새방을 벗어나서 은행에서 규제를 우리가 풀어줄 테니 최대한 많은 자금을 대출을 통해서 자가 주택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실제로 국민을 이제 새방살이의 서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도 좋은 얘기였는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시장이 완전히 동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부동산 거래를 통한 거래를 통한 유동자금의 이동, 그러니까 자금의 이동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정부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1가구 1주택 공급을 모든 사람한테 돌아가게끔 하겠다. 그래서 이 공급이란 얘기가 나왔죠. 기존에 있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주택에 대한 뭐 이런 등기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새 집도 충분하게 지어주고 그다음에 보금자리 주택도 이제 활성화시켜서 모든 가정들이 자가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런 마스터 플랜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기는 당연히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가족이 실거주할 수 있는 목적으로의 부동산이 주가 됐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심리였을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에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했던 그 아파트 가격부터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었죠. 급격하게 오른 상태에서 부동산의 폭락을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수의 문제도 있긴 했었지만 해외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외세의 영향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무서운 거죠, 부동산이. 이거 지금 사놨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굉장히 그 수요 심리의 악영향, 악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정부는 집을 사라고 하고 나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굉장히 이 세 축에 대해서 불신관계가 큰 상황이 2005년 전에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집을 사더라도 내가 그냥 실거주할 집만 알아보는 거고
이게 투자로서는 완전히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5년 전에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을 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같으면 굉장히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희대의 망언이라고 저희가 했었죠. 그 이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 있었던 주택 가격이 완전 바닥을 치게 되죠. 바닥을 쳐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대책 내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제발 여기 좀 사달라라고 하는 지금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강남 3구만 빼고 서울 내 전 지역의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해제하고요. 전매 제한을 완화합니다. 분양권을 받았을 때 더 비싼 가격에 팔든 싼 가격에 팔든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때에 맞춰서 이미 발표를 했던 공급 방안을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겠다. 어쨌든 간에 내가 실거주할 집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얘기, 그 얘기도 나왔고 취득세율도 감면해주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을 발의를 합니다. 다 똑같은 정책이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정책, 이때 나왔던 정책을 거꾸로 뒤집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너무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다시 정상으로 올려놓고 싶은 심리예요. 지금은 너무 올라와 있는 시장을 좀 내려놓고 싶은 심리겠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라는 발의안이 나왔고요.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완화책을 내놓았는데 결과는 계속해서 저점에서 움직이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 모든 완화책을 썼더니 더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결국에 이런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좀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9년은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시작점에서 2013년까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였는데 공급 확대 방안,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완화, 그다음에 해외에서 그런 모기지 사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중위 가격이 한 4억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현상이 이뤄졌고 여기서 추가 완화 제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대출 규제 완화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살짝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부동산이 다시 한번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는 그런 위치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모두가 알고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 예전에 4억대 중반에서 머물러 있던 서울 집값을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세로 돌려놨죠.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으니까 실거주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은행에 갔더니 대출도 많이 해주고 내 적은 자본으로 전셋집을 벗어나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심리를 이제 충족을 해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대책이 나왔죠. 정부가 바뀌고 나서 투기 과열 지구 및 투기 지역을 또 확대했죠. 그리고 나서 담보대출 강화를 했습니다. 많이 대출을 못 해주게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3기 신도시 발표라든지 종부세 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했고 종부세를 더 강화했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했고 투기 지역도 이제 6억 원 초과 시에 또 DTI를 적용을 했고 여러 가지 또 규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또 머물러 있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 좀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정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여정부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이게 참여정부에서 했던 시행책이었고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도 똑같은 규제책에서 똑같은 상승폭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완화책을 펼쳤는데 아이러니하게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이렇게 다시 한번 살짝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8.2 대책, 6.19 대책, 패키지 대책이라고 했죠. 잠시 숨고르기 하다가 면역이 생기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쭉 이어지다가 9.13 대책이라는 초강력 대책을 또 하나 내놓게 되는데 또 주춤합니다. 오름세가 잠깐 주춤하죠. 약간 내림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가 면역이 생기니까 다시 한번 올라갔죠. 쭉 또 이어집니다. 또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12, 16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사를 이제 큰 주사를 3방을 놨는데 앞서 2방은 면역이 생기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됐죠.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13 대책 이후도. 자,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던 2 대책을 적용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면역이 생겼고 그 면역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2번은 이 정부 안에서만 2번의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돈이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사람의 심리를 읽어야 부동산 심리도 읽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결국 부동산을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학습 효과를 이미 수차례 겪어오고 지금도 또 겪는 상황이에요. 거점 부동산의 상승세는 온갖 개발 호재와 이런 규제책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 수요층의 쏠림 현상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2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아이러니하게 상승세를 올려주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규제를 썼으면 부동산이 내려가겠지 하고 박수치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면역이 생겼고 얘네 또 올라가겠구나 하는 그 수요층의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좀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실수요층의 심리를 완전히 무시했죠. 나는 전세를 들어서라도 강남의 교육 특구에 우리 딸을 보내서 좀 유명 대학으로 진학을 시키고 싶다. 이런 실거주 수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지구랑 가까운 쪽에 난 죽어도 살아야 돼. 이런 실거주 수요의 심리를 완전히 무시한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심리 파악만 가능하다 그러면 돈 현금 부자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째는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는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걸 건드리면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랑 실거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실거주 수요만 핀셋 정책을 펴서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 되는 거고 투자자 시장을 건드리면 실거주 수요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맞춤형 대응책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실제로 내 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전세 수요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수요를 움직인다는 거는 전세 경쟁을 부추기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래 실거래가에서 전세가 이만큼 더 비중이 차지하게 되면은 낮은 갭으로 인해서 현금 부자들이 투자를 하기 더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좀 두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바뀔까요? 수요층에 대해서 어떤 일정 수요층에 대한 대출 규제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상승세를 꺾기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거주 세력에 대한 이제 핀셋 규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출 규제라는 거는 내 집을 실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살 때 대출을 잠궈놔 버리는 거니까 투자 세력은 지금 실거주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언제까지 움직일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정책이 딴 게 또 나온다? 딴 게 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내가 현금을 들고 다시 한번 오름폭이 급격하게 일어날 시점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실거주를 원하는 수요 대기자들은 이제 전세로 전환되겠죠. 대출을 못하게 해놨으니까요. 내 집을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은행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 전세입자들을 그 레버리지로 이용을 해서 이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거주자들이 전부 다 전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되겠죠.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미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리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받았던 그리고 이제 금리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시중에 현금 자산 유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부동산만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증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규제를 했는데 왜 자꾸 오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심리적인 결과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과연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